1차전 직후만 해도 전력 열세로 인해 수입패까지 예상되었던 마이애미 히트.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저평가 때 힘을 내는 팀이었고 마이애미가 반격에 성공하며 시리즈 전적은 1대1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경기 장소가 덴버에서 마이애미로 바뀐 상황. 홈에서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려는 마이애미와 전력 우위를 다시 확인시키려는 덴버가 3차전을 치렀습니다. 오늘도 요키치의 2대2 수비를 공략하며 시작한 마이애미는 2차전에 이어 선발 출전한 러브의 3점으로 치고 나갑니다. 덴버는 버틀러와 매치업된 머레이의 득점으로 응수하나 했지만 홈팀은 집요하게 요키치의 드랍백 수비를 파고들었죠. 자신의 수비가 연이어 공략당하자 자존심이 상한 요키치는 상대 스위치를 미스매치로 살리며 득점을 올려놓았고 2차전과 달라진 머레이의 적극성은 덴버에게 큰 힘이 되었죠. 1쿼터 5분 만에 8득점을 몰아치는 자말 머레이. 초반 분위기를 가져가려는 양쪽의 대결은 치열했고 케빈 러브는 자신의 특기인 오펜스 파울 유도에 성공하며 베테랑의 품격을 한 차례 과시합니다. 칼드웰 포프가 일찌감치 파울 트러블에 빠진 덴버는 타임 이후 머레이와 요키치의 투맨 게임으로 균형을 맞췄고 요키치의 탁월한 손끝 감각은 팀의 역전을 만들어냈죠. 오늘도 심상치 않은 득점력을 가동하고 있는 니콜라 요키치. 해주는 남자 요키치가 해주면서 주도권은 덴버에게 넘어갔고 8개 연속 야투를 놓치는 빈공에 빠졌던 마이애미는 머레이와의 매치업을 활용한 버틀러의 골밑 득점과 페이드웨이 점퍼를 통해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요키치의 오펜스 파울. 덴버에게 넘어가나 했던 흐름은 요동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벌써 10득점을 기록한 버틀러가 있었습니다. 일단 동점으로 끝난 두 팀의 첫 12분. 로테이션에 밀려있던 레지 잭슨을 내보낸 덴버는 의도적으로 공격 속도를 올리며 템포 싸움을 시도했고 지공 시에는 미스매치를 통해 격차를 벌려나가려 합니다. 버틀러가 없는 구간을 버텨야 했던 마이애미는 기습적인 지역 방어를 통해 상대 공격을 막아낸 뒤 마틴의 패스를 받은 아데바요의 덩크로 따라붙은 데 이어 아데바요의 연속 득점으로 빠르게 균형을 맞췄죠. 버틀러가 없어도 그들에겐 전술의 달인 스포엘스트라와 뱀 아데바요의 적극적인 공격성이 있었습니다. 덴버는 요키치의 패스로 지역방어 파회에 나섰으나 케일런 마틴의 백투백 3점을 앞세운 마이애미는 덴버의 수비가 흔들리는 틈에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후 트랜지션 득점까지 추가하는 케일런 마틴. 오늘 마이애미의 신스틸러는 마틴인 걸까요? 완전히 흐름이 홈팀에게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이었지만 머레이가 찬물 3점을 터뜨리며 팬들을 침묵시킵니다. 이 득점은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매우 중요한 장면이었고 상대의 깊숙한 해치 수비를 한 차례 겪은 머레이는 요키치와의 핸드오프를 살리며 좋은 슛감을 이어갑니다. 2차전에서 심한 기복을 노출했던 머레이. 그들의 필살기인 핸드오프는 역시 위력적이었고 현재까지 그의 주사위는 최소 5 이상으로 보여지네요. 하지만 타임 이후 버틀러의 점퍼로 응수에 나선 마이애미는 덴버의 로테이션 수비가 꼬인 틈에 재역전에 성공합니다. 좀처럼 2포제션 이상으로 앞서지 못하는 양팀. 아데바요의 화끈한 풋백 덩크는 홈팬들의 환호를 이끌었으나 이 와중에도 머레이의 외곽 지원은 꾸준했고 그의 포지션 상대 게이브 빈센트는 파울 트러블에 빠지며 허무하게 벤치로 물러나고 맙니다. 그러던 2쿼터 종료 1분 전 버틀러에게 부담을 안겨준 고든이 수비 성공 직후 원맨 트랜지션 덩크를 꽂아 넣습니다. 이는 덴버가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장면이었죠. 공교롭게도 코트엔 고든과 악연이 있는 드웨인 웨이드가 있었고 고든의 덩크는 말 그대로 9점짜리 덩크였습니다. 덴버로서는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스텔스 모드가 아쉬웠지만 어쨌든 전반전 리드만큼은 놓치지 않았고 2쿼터는 덴버의 5점차 우세로 종료됩니다. 마이애미로서는 발빠른 반격이 필요했으나 3쿼터는 여전히 원정팀의 분위기였습니다. 비록 포터 주니어와 칼드웰 포프의 집나간 슛감은 여전했으나 요키치에게서 파생되는 공격은 역시 명불허전이었고 머레이의 패스를 받은 고든의 덩크는 마이애미의 타임아웃을 이끌어냅니다. 경기 시작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두 팀의 간격. 큰 위기에 닥친 마이애미가 버틀러의 연속 득점으로 수습에 나서려 하자 침착함을 유지한 요키치가 깔끔한 드라이빙 레이업을 올려놓은 데 이어 자신의 특기인 황당한 페이드웨이 점퍼를 추가합니다. 이런 것까지 넣어버리면 수비하지 말란 이야기겠죠.
덴버는 이후에도 투맨 게임 비중을 늘리며 미스매치를 유도했고 이는 스포엘스트라 감독도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이애미의 스위치 수비는 요키치에게 쉬운 찬스를 헌납했고 어느새 3쿼터는 요키치의 농구 교실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요키치의 퍼포먼스가 이어지며 덴버는 10점 차로 달아났고 그의 패스마저 살아나는 것은 마이애미가 바라지 않는 일이었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버틀러가 추격의 3점을 성공시키자 니콜라 요키치가 길을 꺾는 3점으로 맞불을 놓습니다. 요키치에게 줄 건 주자는 그들의 수비는 너무 많은 실점을 내줬습니다. 여유가 생긴 덴버 선수들의 패스 게임은 환상적이었고 요키치의 철벽 스크린은 동료의 오픈 찬스로 연결됩니다. 그야말로 약속의 3쿼터를 연출하고 있는 덴버 너게츠. 사실상 요키치 한 명을 막지 못하며 생긴 일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덴버의 리드폭이 16점 차로 벌어진 가운데 한 포지션이 아쉬운 마이애미는 턴오버마저 저질렀고 크리스찬 브라운에게 속공 덩크를 허용하며 완전히 기세가 꺾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애미는 역시 어려울 때 저력을 내는 팀. 던컨 로빈슨과 버틀러의 득점을 보탠 그들은 어렵게나마 3쿼터를 14점 열세로 종료합니다. 마이애미가 수많은 4쿼터 역전을 연출한 팀임을 감안하면 덴버로서도 안심할 수 없는 양상이었죠. 문제는 버틀러가 빠져있는 4쿼터 초반 경기력. 2차전의 제한을 노리는 마이애미에게 필요한 것은 수비였고 정확한 트랩 디펜스로 머레이의 실책을 이끌어낸 마이애미는 리바운드 열세를 각오하더라도 지역 방어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진 수비와 별개로 그들의 빈공은 해결되지 않았고 경기 내내 꾸준했던 머레이의 점퍼 감각과 니콜라 요키치의 득점력은 지역 방어를 우습게 만들었죠. 마이애미가 버틀러에게 오랜 휴식을 주기 힘든 상황. 이 무렵 크리스찬 브라운은 팀의 활력소 역할을 해주며 덴버에게 부족한 벤치 생산력에 한몫 보탰고 4쿼터 8분경 나온 그의 엔드원 플레이는 누가 오늘 게임 체인저인지 알려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버틀러 앞에서 또 하나의 득점을 추가하는 브라운. 마이애미 입장에서 상대 루키의 폭발은 예상하기 힘들었고 그는 순식간에 14득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전력이 앞서는 덴버로선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양상. 가비지 위기에 놓인 마이애미는 아데바요와 라우리의 핸드오프로 간신히 추격의 끈을 놓지 않았고 아데바요의 연이은 공격 리바는 작은 희망이었죠. 경기 전개는 덴버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였으나 승부를 포기하지 않은 홈팀 선수들은 공세를 유지했고 덴버에게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득점을 쌓는 일이었죠. 종료 4분 전 버틀러가 시도한 회심의 3점이 림을 빗나간 반면 요키치는 아데바요를 녹여버리며 쐐기 득점을 올립니다. 아데바요의 수비가 못했다고 말하긴 너무 잔인해 보이네요. 득점 직후 사악한 웃음을 짓는 니콜라 조키치. 남은 시간과 간격을 고려하면 역전 전문팀 마이애미에게도 버거웠습니다. 더 이상의 시간이 의미 없다 판단한 스포엘스트라 감독은 벤치 선수들을 투입하며 100개를 들었고 유도니스 하슬렘 기용이라는 팬서비스를 펼쳤죠. 아쉽게도 그의 야투 시도는 림을 벗어났고 파이널 3차전은 덴버의 여유있는 승리로 종료됩니다. 부활에 성공한 자말 머레이의 트리플 더블 퍼포먼스와 크리스찬 브라운의 깜짝 활약도 훌륭했지만 요키치는 NBA 파이널 최초로 32득점 21리바 10어시라는 고대 괴수들에게서나 볼 수 있었던 스탯을 찍어내며 자신에게 줄 건 주라는 전술을 뻘쭘하게 만들었죠. 언뜻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는 요키치에게 줄 건 줘. 하지만 이렇게 많이 주면 덴버의 우승은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리오넬 메시의 마이애미행 경사에도 불구하고 현격한 체급 차이를 다시 느끼며 패배한 마이애미. 어쩌면 히로의 복귀가 이뤄질지도 모르겠네요. 과연 4차전에서도 요키치의 주옥같은 농구는 이어질 수 있을까요? You are the first person in NBA history to have a 30, 20, 10 NBA Finals game. What does that mean to you? I mean, to be honest, not much. I figured you were going to say that.